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에선 무슨 일이 있어서 차기 대통령이 예정대로 선포되지 못했을까요? 결국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은 하루를 넘겨 1월 7일 새벽에 선포되었습니다. 1월 6일은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전 마지막 절차로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이 국회에서 선포되는 날입니다. 원래는 형식적인 단계이고 반나절도 안 걸리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차기 대통령이 선포되는 날을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날로 정하고 모두 모이라고 부추겨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상하원 회의의 주재자인 부통령 펜스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위치에 있는 펜스에게 결과를 뒤집으라는 거죠. 4년 동안 트럼프에게 충성한 펜스이지만 변호사 출신인 그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가 용기가 없다며 비난했지요. 원래 1월 6일 상하원 합동의회가 하는 일은 간단한 과정이었습니다. 상원과 하원 의원이 모두 오후 1시에 모여서 각 주에서 보내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2020년 11월 3일에 있었던 국민투표의 승자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상자들 안에 각 주지사가 서명한 Certificate of Electoral Votes가 들어있습니다. 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여기 부통령 펜스가 보입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알파벳 순으로 발표됩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A로 시작하는 애리조나주의 순서가 되었고 2위가 제기되었습니다. 애리조나주가 보내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상원의원 1인과 하원의원 1인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상원과 하원은 각각 흩어져서 따로 애리조나주의 선거인단 결과에 대한 이의에 대해 토론하고 그 안건을 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을 경우에만 문제되는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민주당 전원과 다수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원에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각 5분씩 발언합니다. 반대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를 반대하는 쪽이 팽팽히 맞습니다. 토론이 이어지던 중 오후 2시경에 의회가 정회되었습니다. 국회 밖에서 시위하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자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국회 밖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입니다. 1월 6일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이 집회를 끝내고 일부 지지자들은 국회로 몰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을 부수고 국회로 진입합니다. 국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합니다. 국회 경호원이 국회에 진입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제압합니다. 노예제를 고수하던 남부군의 깃발인 컨페더레이트 플래그를 들고 국회 안을 활보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이 깃발은 미국에서 인종차별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국회 안을 활보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원 의원 회의실에 들어가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하원 의장인 민주당 의원 낸시 펠로시 의원 방에 들어가서 앉은 시위대입니다. 국회는 폐쇄되었고 워싱턴 DC는 통행 금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위대는 해산되었고 국회의원들은 회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고 투표를 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반대하는 안건은 상원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이 하원에서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주에서 국회에 제출한 원래대로 인증되었습니다. 바이든이 11개의 애리조나주 선거인단표를 획득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모든 주의 인증이 끝나고 펜스 부통령이 선거인단표 306표를 획득한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포합니다. 부통령으로 해리스를 선언합니다. 회의 마지막은 기도로 끝냅니다. 1월 6일에 예정되었던 차기 대통령 선포가 하루를 지나 1월 7일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